안녕하세요, 뷰몰입니다. 오늘 영상은 다낭에서 살고 있는 저희의 노하우를 녹인 다낭 여행 3박 4일 여행 일정 코스를 소개 한번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지난번 나트랑도 여행 일정 영상을 올려드렸었는데 다낭도 똑같은 거 하나 만들어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꽤나 계셨단 말이죠. 그래서 바로 가져온 겁니다. 최대한 합리적인 일정으로 이 표준 자료 같은 격으로 만들어 놓은 일정이기 때문에 이걸 기본 틀로 잡아주시고 본인 여행 스타일에 맞게끔 변형해서 여행 일정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까지 잘 따라오세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3박 4일 일정의 기준은 가장 많이 오시는 시간대의 루트를 한번 잡아봤는데요. 베트남에 새벽에 도착하시는 경우 한국으로 저녁에 돌아가시는 비행기의 시간대로 한번 일정을 잡아볼 겁니다. 일정이 3박 4일 이상으로 여유 있으신 분들은 추가 관광지들을 더 둘러보시면 좋겠죠. 다낭은 사실 볼거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3박 4일도 좀 짧은 일정이 될 거긴 합니다. 첫날 일정부터 바로 한번 풀어볼게요. 공항에 도착하시면 사실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환전입니다. 이 환전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는 얘기를 해주실 건데 그 대답은 저희 환전 영상 있어요 라고 대신 하도록 할게요. 환전 영상에는 뭐 5만원권이 나은지 달러가 나은지 얼마를 바꾸는 게 좋을지 어디서 바꾸면 좋을지까지 전체적으로 다 비교가 되어 있으니까 꼭 참고를 해주시는 게 여러분들 여행 경비 절감에 확실히 도움이 될 겁니다. 환전 영상을 보시면 똑같은 얘기를 드리고 있겠지만 사실 공항에서의 환전은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공항에 ATM 기기가 있다고는 하지만 정말 많은 분들이 그 ATM기 한 대, 두 대를 사용한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요. 기기에 돈이 없어서 출금이 안 되는 경우들이 생긴단 말이죠. 저한테도 더러 그런 얘기를 해주신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이런 리스크를 안고 가시는 것보다는 소액의 현금 정도, 소액 환전 정도는 또 공항에서 해주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는 있습니다. 나트랑 같은 경우는 사실 공항과 시내의 거리가 40분 정도는 있는 거리예요. 정찰 때 택시 이용하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고 있었는데 다낭은 시내와 공항이 한 20분 정도 거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더욱이나 저는 그랩을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요. 호객행위는 웬만하면 무시를 해주시고 그랩이랑 나랑 똑같은 거야 라고 얘기하면 다가오시는 분들 또한 무시를 살짝 해주시고 그랩 정류소로 이동해서 그랩 잡고 이동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다라는 판단이에요. 베트남에 도착하자마자 피곤한 흥정과 까딱하면 휘말릴 수 있는 사기 수법 걸리지 말자고요. 여행 일정을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는요. 나는 어떤 스타일인지에 대해서 좀 알고 가시는 게 여행 일정 짜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들은 휴양파인가요? 아니면 관광파이실까요? 내 스타일을 알아야 여행 일정 잡기에는 훨씬 더 편리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베트남에서만큼은 적어도 하루 정도는 꼭 호캉스를 추천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 첫날에는 호캉스를 추천을 같이 들어볼 겁니다. 휴양파와 관광파 두 가지의 첫날 일정을 나눠서 설명을 드려볼 건데 첫 번째 휴양파의 일정부터 간단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새벽에 베트남에 입국을 한 상황이잖아요. 새벽에 도착하면 사실 좋은 리조트를 그날 바로 가실 필요가 없어요. 괜히 금액만 조금 더 나오는 그런 케이스가 되기 때문에 0.5박짜리 가성비 호텔을 먼저 하나 추천을 드릴 겁니다. 0.5박 호텔에서 첫날 잠만 자고 그 다음날 체크아웃해서 좋은 리조트로 이제 옮겨가는 거죠. 다낭에도 리조트들이 모여있는 단지들이 있거든요. 시내에서 한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거리들에 많이 모여있는데 거리가 있는 이만큼 어디 나가지 않고 그냥 수영하고 뭐 룸서비스 즐기고 마사지도 안에서 받고 리조트의 부대 시설을 양껏 즐기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 하루도 정말 짧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에 있는 그 호캉스라면 최대한 뽕을 뽑는 게 좋겠죠. 한국에서 묵혀둔 피로들을 좀 풀어준다라는 느낌으로 휴식을 한번 취하는 호캉스로 추천드릴게요. 휴양파들에게는 사실 첫날 일정이 대단한 건 없을 거예요. 바로 관광파의 첫날로 넘어가 볼게요. 관광파들에게는 0.5박 숙소의 개념이 딱히 없습니다. 그냥 그날 밤에 짐 풀고 들어가서 연박하시는 걸 추천을 드릴 거예요. 짐 옮기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호텔마다 다르기는 하겠지만 저희 최근에 30달러대 호텔 영상들에서 나왔던 그 호텔들 같은 경우는 얼리 체크인의 개념이 없더라고요. 나트랑은 되게 많았는데 다낭은 없는 게 좀 신기하긴 했습니다. 그만큼 저렴해서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가성비에 맞는 호텔을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죠. 자, 새벽에 도착해서 피곤할 수는 있겠지만 조식 든든하게 먹고요. 아침 9시에는 일정을 시작을 해야 됩니다. 첫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환전이겠죠. 돈이 없잖아요.
제일 좋은 환율로 환전하겠다고 한시장 근처 환전소까지 따로 오시는 분들은 없으신 거죠? 사실 다 따지고 보면 얼마 되지를 않아요. 물론 뭐 100만, 200만, 300만 원 인원수가 9명이다 이렇게 되면 차이가 조금 있을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2인, 4인 가족 여행 경비 뭐 한꺼번에 바꾸지 않는 이상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환전소는 어떻게 찾아가야 될까요? 어디에 있을까요? 라고 궁금하신 분들은 구글맵에 히유방이라고 쳐주시면 금은방들이 나와요. 보통 여기 베트남은 금은방에서 환전이 다 가능하기 때문에 찾아가서 환전을 해주시면 좋겠죠. 개인적으로 경비 같은 경우는 숙소비 제외하고 인당 하루 10만 원 정도로 추천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에 맞춰서 환전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환전을 끝냈고 우리 1일차 관광을 시작을 한번 해볼 건데요. 1일차 첫 관광은 오행산과 리능사를 같이 볼 겁니다. 두 곳 다 꼭 가봐야 하는 관광지일까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잘 모르겠어요. 오히려 더운 날에는 안 가는 게 더 나을 관광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인생에서 다낭 여행이 마지막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다음에 다낭 또 안 올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첫 번째 방문이라면 추천을 드려보고 싶거든요. 리능사 같은 경우는 탁 트인 이 멋진 바다뷰랑 뭐 야생 원숭이들을 보는 그런 재미들이 좀 있고요. 오행산 같은 경우는 이 대리석산, 이 되게 역사가 오래된 대리석산들과 여러 동굴들을 보는 재미가 또 있긴 하거든요. 두 곳을 세부적으로 설명해 놓은 영상은 있으니까 같이 한번 참고해서 일정 잡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설명하다 보니까 정수리가 약간 타들어갈 것 같아요. 자, 이 관광 후에는 맛있는 식사 해야겠죠. 사실 제대로 된 첫 끼, 제대로 된 외식 첫 끼가 아닐까 싶은데요. 베트남을 느낄 수 있는 가정식으로 추천을 좀 드려보고 싶거든요. 이동하는 동선에 맞춰서 미케비치나 여행자 거리 쪽에 있는 맛집들을 하나 가주시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미케비치 맛집은 지금 저희가 검증을 하고 있는데 외국인이 더 많이 분포를 하고 있다 보니까 베트남식은 뭐 많이 찾아보기는 어렵더라고요. 하여튼 최대한 빠르게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점심까지 먹고 나면 대략 한 2시쯤 될 건데요. 더운 시간이죠. 밥 먹고 노곤노곤 동남아의 꽃 마사지를 받을 시간입니다. 호캉스를 포기한 대신에 마사지 정도는 받아줘야겠죠. 저희 같은 경우는 90분의 바디 마사지를 가장 많이 받습니다. 60분은 좀 짧은 느낌이고 120분은 좀 지루한 느낌이에요. 참고를 해주시고 이 2시 때는 제가 봤을 때 마사지가 가장 제격이지 않을까 싶은 일정입니다. 자, 이 마사지 후에는 한두 시간 정도 호텔에서 재정비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 건데 여기서 왜 굳이 관광하기도 바쁜데 시간대에 휴식을 취해야 되냐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계실 건데 이 한두 시간의 재정비로 제 저녁 시간의 컨디션이 달라질 수 있어요. 뭐 낮잠을 주무셔도 좋고 수영을 하셔도 좋고 화장을 다시 하셔도 좋고요. 진짜 저를 한번 믿어보세요. 한두 시간의 재정비가 정말 사람을 다르게 만들어줍니다. 재정비하고 나서는 우리 저녁 먹으러 나가볼 건데 베트남에서 또 빼놓을 수 없는 건 해산물이죠. 한국인들에게 되게 유명한 식당들은 진짜 한국인에게 실패 없을 맛으로서 한국인 입맛에 최적화되어 있거든요. 다만 저희는 조금 더 저렴하고 조금 더 베트남스러운 로컬 해산물을 선호를 합니다. 저희가 가는 로컬 해산물 맛집이 궁금하시다면 아마 최근에 올라왔을 베트남 로컬 해산물 맛집 영상 참고해 주셔야겠죠? 다른 데 가서 덤탱이 쓰지 말고 맛있고 가성비 있는 식사 하시자고요. 저녁 식사 다 했는데 우리 숙소로 바로 넘어가기엔 너무 아쉽잖아요. 저희가 요즘에 다낭에 와서는 이 산책하는 빈도수가 굉장히 늘었어요. 확실히 나트랑보다 걷기가 좋은 동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추천을 드릴 겁니다. 이 미케비치 해안가를 따라서 산책로를 따라서 호텔로 걸어가 보시는 건 어떨까요? 다낭 바다의 파도가 유독 예쁘기도 하고 해변에 모래 경사가 낮고 좀 단단하다 보니까 걷기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이 해변가를 따라서 줄줄이 예쁜 카페들도 있고 펍들도 있기 때문에 걷다가 마음에 드는 곳이 있다면 바로 막 2차 가버리는 거예요. 나이스하게 마무리를 할 수 있겠죠? 2일차 아침이 밝았습니다. 조식을 먹어야 될 건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호텔에 조식 포함이 없다면 없는 옵션을 선택하시는 걸 더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베트남에는 아침 식사 문화가 또 굉장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현지식 쌀국수나 껌땀 같은 거 추천드리고 싶거든요. 오늘은 다낭의 대표 관광지인 바나일에 방문을 한번 해볼 겁니다. 아이들에게는 동화 속에 나오는 놀이공원 같겠지만 성인은 좀 가기 그렇죠?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저도 재밌게 놀다 왔어요. 재밌어요. 또 이 더운 다낭 시내에 비해서 고도가 높다 보니까
바나일 자체가 5도에서 한 8도 정도는 기온이 낮거든요. 그리고 또 시원하기도 하고 여행해보시기 되게 좋습니다. 뭐 골든브릿지 사진 하나는 가져가줘야 다낭 왔다 이런 느낌 들잖아요, 그죠? 그리고 점심 식사 이 바나일에서 할 건데 바나일의 입장권 중에 보면 뷔페가 포함된 티켓이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바나일에서 굳이 뷔페를 먹을 필요가 있나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거든요. 개개인마다 다르겠지만 뷔페를 빼고도 음식점들이 있고 길거리 간식들도 너무나 많이 있어요. 꼬지를 팔고 맥주를 팔기도 하기 때문에 밥 걱정은 따로 안 하셔도 된다 생각을 합니다. 제가 또 오히려 밖에 그런 노상 테이블 분위기 이런 걸 또 좋아해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굳이 뷔페가 정답은 아니다라는 거 알고 가시면 좋고요. 사실 이 체력이라는 건 한정적이잖아요. 한 5시간 정도면 완전 이 넉다운이 될 겁니다. 욕심부리지 않고 적당히 끊어주는 것 또한 팁이 될 건데요. 그래서 저희는 한 5시간 정도 논다 치고 한 3시쯤에 복귀를 할 거예요. 자, 이 복귀하는 시점에서 나는 마사지를 좀 좋아하는 사람이다. 마사지 샵 가주시면 되겠죠. 근데 저처럼 뭐 마사지 매일 받는 사람은 아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호텔로 가주시면 됩니다. 낮잠 자거나 수영하거나 좀 재정비를 또 한번 가지는 거죠. 그리고 이 2-3시간 정도의 약간의 휴식 타임을 지난 다음 저녁은 선자 야시장으로 한번 가볼 건데요. 용다리 구경도 하고 뭐 야시장에 앉아서 로컬 맥주에 꼬지 먹고 이러면 진짜 그만큼 동남아를 즐길 수 있는 게 있을까 싶을 정도로 흥미로운 곳이 될 건데요. 사실 이 야시장 안에서 음식 자체는 위생 때문에 비추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뭐 죽은 해산물은 아예 손도 대지를 않고요. 보통 뭐 육류나 꼬지류 이런 것들 먹고는 하는데 가고 싶은 다른 식당이 있다거나 하면 다른 데서 식사를 하고 여기 선자 야시장에 와서 야시장을 구경하는 것만으로도 재미가 있긴 할 겁니다. 야시장에도 뭐 기능성 티나 뭐 작동 같은 거 이런 걸 팔기 때문에 물건을 사실 때는 흥정 꼭 잘 해주시면 좋겠고요. 얼음이 든 음료는 또 조심해 주시는 것 또한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금토일 저녁 9시에는 용다리에서 불쇼를 또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맞다 하시는 분들은 그것까지 같이 관람하고 가셔도 좋겠죠. 그렇지만 이 불쇼 자체가 막 대단하진 않아가지고 그 시간대에 맞춰서 꼭 가야지 이것까지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루하루가 너무 빨리 지나고 있죠. 벌써 3일차 일정 얘기를 한번 드려볼 건데 3일차 오전 일정은 휴식이에요. 휴식이 너무 많아 보일 수 있지만요. 여러분들 이 더운 베트남 날씨에서는 휴식을 취해야만 생활이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휴식이라고 쳐도 호텔 안에 있는 것보다는 주변에 있는 멋진 카페들 한번 가보시고 미케비치에서 수영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오전에 이렇게 휴식을 취하는 이유는 오늘 오후를 제대로 만끽하기 위해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요. 오늘 오후에는 호이안에 갈 거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들어오죠. 나 쇼핑해야 되는데 나 쇼핑은 언제 하나요? 그래서 사실 이날 오전에 뭐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가벼운 쇼핑을 즐겨보시는 것 또한 방법이 되긴 할 겁니다. 제가 알려드릴 이번 일정에는 호이안을 갔다 와서 비행기 타러 가기 전 쇼핑을 할 계획으로 만들어 놨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멋진 카페나 이런 데들을 조금 더 둘러보시는 걸 추천드렸던 거고요. 여기서 알려드릴 쇼핑 팁 한 가지는 또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베트남 쇼핑의 기본템들 구매하시러 롯데마트를 자주 가시잖아요. 이 롯데마트의 위치가 시내와 좀 동떨어져 있다 보니까 택시비를 내고 꾸역꾸역 그쪽에 쇼핑만을 하러 가는 곳이거든요. 그 주변에 뭐가 아무것도 없어요. 가서도 사실 뭐 이거 사랴 저거 사랴 체력적으로도 시간적으로도 좀 낭비되는 것들이 있을 텐데 제가 여기서 팁 하나를 드려볼게요. 롯데마트 베트남은 어플이 있습니다. 어플로 배달을 시켜보세요. 어차피 가서 살 물건들이 딱 정해져 있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고 그냥 담아서 놓으면 보통 당일 배송이 다 되더라고요. 앱 가입할 때 뭐 인증 같은 것도 딱히 필요가 없었고 한국어로 설정도 되어 있기 때문에 쓰기에는 편리하더라고요. 광고해주는 사람 같잖아 지금. 아니에요. 과자, 젤리, 커피 이런 것들은 배달로도 충분히 괜찮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는 놓치지 않을 기념품샵 뷰모리 샵이잖아요. 저희 샵도 마찬가지 주문 배달 가능합니다. 카카오톡 채널에 뷰모리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저희 채널이 나오고요. 간단하게 쇼핑하고 싶다 톡 주문 바로 주셔도 괜찮습니다. 그치만 사장님 제 입장에서는요 기왕이면 오셔서 시식해보시고 구매해 가시길 원해요. 누가 맛있다더라 뭐 괜찮다더라 누가 카더라 해서 샀는데 실망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실망하실 아이템들 하나 없기는 하지만요 오셔서 시식해보시는 게 가장 좋기 때문에
쇼핑은 또 다음날 일정을 한번 자세히 풀어볼게요. 미케비치 부근에서 점심 식사하고 1시쯤에 호이안으로 이동을 할 겁니다. 사실 이 호이안이 제가 베트남에서 가장 좋아하는 여행지 1순위죠. 생각만 해도 좋아요. 제 머릿속에 그려지는 이 베트남 느낌을 그대로 가져다 놓은 현실판 베트남이라서 다낭은 제껴도 호이안은 제끼기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될 정도로 필수 코스로 추천드리는데요. 맛집도 많고 놀거리도 많아서 2박 정도는 추천을 드리고 싶지만 이 3박 4일 일정에 2박을 넣기에는 너무 빠듯하죠. 1박으로 일정을 잡아서 소개를 드려볼게요. 근데 나는 1박도 시간이 여유롭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사실 오후에 그냥 호이안 택시 타고 갔다가 밤에 돌아오셔도 괜찮습니다. 안 가보기엔 너무너무 아쉬워요. 이렇게 하루 가는 거 뽕을 뽑아봅시다. 자, 호이안으로 가는 첫 번째 일정은 가는 길에 바구니 배 타러 가는 거예요. 바구니 배는 어떻게 타러 갑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실 거란 말이죠. 저희가 호이안 싸게 가는 방법 해서 영상을 올린 적이 있어요. 이제 택시 기사님과 조율해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단 말이죠. 이제 그 사이에 1시간이나 1시간 반 정도를 바구니 배 체험할 수 있는 곳으로 목적지를 끼워달라고 요청을 하고 조율을 해보는 겁니다. 그것 또한 방법이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호이안 가는 길목에 우리가 바구니 배 타러 가는 동안 기사님이 대기를 해주신다면 짐도 차에 맡길 수가 있겠고요. 바구니 배도 보통 한 45분 하면 끝나거든요. 한 번은 괜찮았어요. 근데 두 번째는 진짜 좀 별로였어요. 가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강가라서 모기가 많아요. 모기 팔찌나 기피제 같은 걸 먼저 추천을 좀 드려볼게요. 자, 이 바구니배 체험이 끝나고 나면은 한 3시쯤, 4시쯤 호텔에 체크인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제 호텔 체크인하고는 바로 나가실 필요도 딱히 없는 거예요. 한 4시 반쯤 올드타운으로 나가주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호이안은 이 나무 그늘이 없다 보니까 진짜 땡볕에 걸어 다녀야 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해가 지는 시점쯤 가주시는 걸 추천을 드릴 거고, 호이안 호텔에서 이 올드타운까지의 셔틀버스 운영하는 곳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해주시면 택시 비용까지 같이 절감을 해보실 수 있을 겁니다. 호이안 여행 가이드, 로컬 맛집, 루프탑 카페 등은 영상들이 저희가 나와 있으니까 많이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저녁은 이 호이안에서 뭐 즐거운 여행이죠. 소원배도 한번 해보고 한 바퀴 걷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되긴 합니다. 물론 사람이 좀 많긴 하지만. 자, 그리고 벌써 마지막 날이 돌아왔어요. 한국에 돌아가는 날이에요. 진짜 3박 4일은 너무 짧은 것 같아. 이날은 각자 돌아가는 비행기 시간에 맞춰서 일정을 잘 짜야 합니다. 저희는 저녁에 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일정으로 한번 짜볼 건데요. 오전에는 그냥 느긋하게 좀 수영을 하시거나, 호이안 올드타운 구경이 좀 아쉬웠던 분들은 오전 한 일찍 2시간 정도 호이안에서 뭐 커피 한잔 해주셔도 좋습니다. 이 호이안 호텔에서 12시에 체크아웃을 하고 다낭 시내로 한번 돌아올 건데, 한시장 쪽으로 돌아올 거예요. 한시장 쪽에는 뭐 핑크 성당, 맛집, 마사지샵, 기념품 샵들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많이 덥지 않은 날씨라면 둘러보기 굉장히 좋은 동네이긴 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체크아웃을 한 상태라서 사실 짐을 가지고 있을 거란 말이죠. 이 짐을 맡길 수 있는 곳에 맡겨두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뭐 마사지샵이라든지 혹은 0.5박 할 숙소라든지 등등 맡길 수 있는 곳을 활용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식사를 먼저 하러 갑시다. 한시장에는 맛집들이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로컬 맛집들 찾으신다면 영상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한시장과 핑크성당 같이 한번 둘러볼 겁니다. 뭐 모든 게 다 제가 지금 영상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한시장도 영상이 있거든요. 뭘 사면 좋을지 뭐 이런 것들 진짜 다 영상을 많이 찍어놔가지고 참고하시기 좋을 거예요. 그냥 뭐 거의 랜선 미리 보기 여행한다고 쳐도 될 정도. 자, 여러분들 한시장 구경하고 나서 뷰모리샵 꼭 와주실 거죠? 제가 몇 년간 베트남에 거주를 하면서 지인들한테 선물하고 진짜 반응이 좋았던 것들, 그런 제품들로만 모아놓은 기념품 상점인데요. 이 고퀄리티 제품들을 합리적인 가격들에 가져가실 수 있게끔 놔둔 샵이라고 보셔야 될 거예요. 어디서 쉽게 구할 수 없는 전통주, 망고잼, 천연 채집꿀 등 다양한 제품들이 있지만 특히 마카다미아는 제가 또 자신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샵의 가장 큰 장점은 아무래도 시식이 다 가능하다라는 점이겠죠. 제가 진짜 얼마나 자신 있으면 그러겠습니까, 그죠? 가격도 마트보다 저렴하지만 가격이 사실 문제가 아니에요. 맛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드셔보시면 차이를 확연하게 느낄 수 있으실 겁니다. 주변에 선물하시는 분들도 많고 대부분 구독자분들 위주로 오시는 샵들이다 보니까 세트로는 할인 구성을 또 많이 준비를 해놨습니다. 뭐 이미 이제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거의 모든 영상에 댓글들이 많이 달리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많은 방문 정말 감사드려요. 앞으로도 많은 방문해주시고 합리적인 쇼핑하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샵에 오셔서 저랑 이제 구독자분들하고 많이 만나면 요청하시는 것들이 정말 많아요. 저 입장에서는 그 제품들을 되게 직접적으로 다 듣고 있잖아요. 뭐 이런 제품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런 제품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라는 의견들을 굉장히 많이 반영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진짜 뭐 아무거나 갖다 놓는 그런 샵으로 만든 게 아니다 보니까 뭐 하나 새로 하려고 해도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오래 걸리더라고요. 제가 맛에 이렇게 예민한지 몰랐어요. 뭐 이런 검증 과정을 많이 거치다 보니까 제 입맛이 너무 예민해져가지고 뭐 이제 아무거나 못 넣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들의 밑밥을 살짝 좀 던져보자면 뭐 아보카도 쪽, 캐슈넛 정말 말씀 많이 하시고 뭐 원두 이런 것들 살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살짝이 아니고 사실 욜라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저희 샵을 재방문하실 때마다 그때는 없었는데 이 제품 새로 생겼네요 하실 수 있는, 이번엔 또 뭐가 새로 생겼을까 궁금해지는 그런 재밌는 샵을 좀 만들어 나가고 싶어요. 한 시장이고 저희 뷰모리 샵이고 이렇게 두둑한 쇼핑이 끝나고 나면 마사지 샵으로 가서 남은 시간에 맞춰 마사지를 한번 받을 건데요. 시간이 많으시다면 바디 마사지도 뭐 한 2시간씩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 가성비를 혹시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혹은 비행기 시간이 많이 늦은 시간이라면 이 2시간 마사지 받는 것보다 0.5박 숙소 저렴하게 하나 예약을 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겁니다. 가격적으로는 그게 더 저렴할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숙소에서 짐도 놓고 쉬다가 씻고 그렇게 가실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한 군데 정도 있으면 좋습니다. 마사지샵이든 뭐 0.5박 호텔이든 마지막에 저녁 식사 후에 비행기 타러 공항으로 이동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낭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항이 가깝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비행기 출발 시각 한 2시간 전? 2시간 반 전에 출발을 해서 가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좀 여러분들은 여행객이고 관광객 입장이니까 뭐 한 3시간 전에 출발하셔도 괜찮긴 합니다. 그리고 뭐 명절이나 이런 부분에는 당연히 좀 일찍 가주시는 게 맞겠죠. 여기까지 다낭에서의 3박 4일 일정을 소개 한번 해드려 봤는데요. 다낭은 진짜 볼거리가 많고 할 것도 너무 많아요. 뭐 호캉스를 할 수도 있고 호핑 투어를 할 수도 있고 뭐 투어 할 수 있는 체험 같은 것도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 호이안도 우리가 좀 짧았던 것처럼, 그래서 일정을 더 길게 오실 수 있다면 좋기는 합니다만 우리가 사실 한국에서 어떻습니까? 회사에서 휴가 하루 이틀 내기도 굉장히 힘든 그런 각박한 세상이잖아요. 자주 오시는 것도 좋습니다. 첫 번째 왔을 때는 되게 겁먹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두 번째 여행부터 진짜 여행이 시작된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다낭 여행을 10번째 옵니다, 20번째 옵니다 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좀 익숙해질수록 이 나라에 대한 애정도가 좀 올라간다고 해야 될까요? 여러 번 오시든 길게 오시든 어느 쪽이든 상관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다낭에 살면서 여기저기 다 다녀보면서 어느 정도 있으면 좋을까, 어디를 가면 좋을까, 이런 부분들 다 노하우처럼 녹여서 한번 만들어본 여행 일정이었는데요. 일정 짠데 큰 도움 되시길 바라겠고요. 다음에도 좋은 영상 가져올게요. 안녕.